정의는 좋은 거고 편의는 나쁜 거고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1인칭, 2인칭적인 것에다가 육신을 해석하면 해석은 하나도 안 맞아서 육신은 반드시 육신 두 개가 만나면 어떠한 상황이 설정되고 육신 세 개가 만나야지 사건의 희귀, 좋고 나쁨이 생겨지는데 이 또한 나 중심이냐 너 중심이냐 이거에 따른 희귀일 뿐이지 진정한 희귀는 격이라고 하는 월지라고 하는 격이라고 하는 속에서 희귀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내가 이 사회 속에 나는 어떤 기여를 하고 사는지를 가름하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 격국과 용신이에요. 그래서 격국과 용신은 여자분들이 배우기에는 참 쉽지 않은 학문인 거는 같아요. 우리는 여자분들이 큰 시간을 갖기를 바래요. 우리 장한 어머니로서 그렇게 바래요. 오늘도 이렇게 사주를 보는데 용신과 격을 운운하는 선생님한테 어선생님 왔어요. 나는 용신과 저는 용신과 이렇게 격을 모른다고 해요. 모른다고 하죠. 우리는 격을 갖다가 격이 뭐 성격되고 파격됐다고 해서 격대로다가 살지 못함을 갖다가 더 많지 격대로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 격을 갖다 논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하는 말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식상격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냥 세상 속에서 사람들한테 기쁨과 편의, 즐거움을 갖다 선사하고 살아라. 그것이 당신의 역할이다. 기쁨을 주시라. 식상격이에요? 인성격이에요? 식상격이 없으시네. 여기 식상격은 예삐 선생님밖에 없네요. 항상 즐거움을 갖다 선사하세요. 많은 사람들 기쁨을 주시고 사람이 순간의 행복이 없는데 어찌 내일의 행복을 취할 수 있겠어요? 순간에 식사이라서 늘 즐거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은 오감이라 해서 오감 이렇게 오감이라 해서 그 모든 즐거움은 식상으로부터 찾아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아침 하루 3끼 밥을 드시는데 밥 맛있게 먹어야죠. 밥도 그죠? 그런 그게 즐거움입니다. 먹는 즐거움, 입는 즐거움. 식상격들은 이렇게 옷 하나 입는 것도 이렇게 이쁘게 입어. 보기 좋게 입어서 벌써 보게끔 만들었으니까 보는 즐거움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덕을 행하고 계시는 거냐고. 그게 식상격의 삶이요. 근데 식상격이 왜 사람한테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불쾌감을 주고 사냐고. 그게 파격인데 왜 기쁨을 주지 못하고 인상 쓰고 사시느냐고. 왜 인상을 쓰셔? 항상 스마일하고 사셔야 되는데 그게 파격인데 뭘 파격을 논하고 성격을 논하고 그러시냐. 그 소리 들어봐야 기분
물론 선생님들은 공부를 같이 했으니까 들으니 이해해 주시는데 손님들 이해해 주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해놓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사시면 맞습니다. 이 순간에, 이 날짜에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그거 하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식상격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 여기 선생님밖에 식상격이 없네. 식상격이. 원격이요. 격을 얘기해봐봐요. 난 격도 까먹었어. 옳지가 뭐예요? 인자, 물사, 윈. 인자. 이건 인성월이잖아. 네. 아휴, 인성월은 정말 똑똑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인자, 을사, 무인 이렇게 한번써 이렇게 인성월이잖아요. 인성월은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살라는 것은 논리, 정말 똑똑하게 자기 논리, 삶의 논리, 인생의 논리를 잘 정립해서 사람들한테 정신적인 지주로서 사람들의 어떤 혼돈을 정리해주고 살라는 얘기예요. 너 그렇게 헷갈리지 마라.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라라고 이렇게 인성은 그런 사람한테 정신적인 어떤 큰 이렇게 루지처를 갖다 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죠. 말도 잘해야죠. 이쁜 말하고 사셔야죠. 인성. 옛날에 훈장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항상 덕담으로서 사람들을 따르게 했어야지. 덕담으로서 사람들한테 뭔가 덕을 베풀고 사시는 게 인성격이 사실. 인성격이 왜 자꾸 공부를 했었고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왜 공부를 자꾸 하냐고. 공부를 갖다 자꾸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공부해서 공부를 갖다 하는 것을 갖다 사람들한테 설파라는 얘기예요. 설파라는 얘기. 인성격이 요즘은 배우는 환경, 익숙하게 배우는 환경,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신다. 왜 자기가 의지하냐? 상대를 갖다 품어야 되는 사람이 왜 의지하려고 하시냐? 인성격의 파격과 성격은 내가 사람들한테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성격이라는 거고, 내가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무언가한테 의지하고 어떤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파격이라는 말도 다 쓰네. 그런 거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정신적으로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살아가는 게 인성격이에요. 그러려면 정말 많이 똑똑해야 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족할 만큼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이게 인성격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관상 볼 때 잘할 것 같아. 잘하겠어요. 병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라 재미가 없어. 이거는 재미없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재밌어요? 그래요? 재밌어요? 여기 마저 내가 저기 3가지 정도밖에 남은 거 없으니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인성격 하면 다시 인성격 하면 진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정신적인 뭔가 정신에 대한 혼돈과 혼주를 갖다 정리해주고 안정을 취하게끔 해주라는 거고, 사람은 몰라서 실수해요. 잘 몰라서. 모르는 것은 묻지 않아서예요. 항상 물어봐야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인성격은 그래서 항상
겸양으로서 묻기를 청하고 묻는 거로서 상대의 사정을 알고 설명을 해줄 수 있죠. 되게 묻지 않으니까 상대 사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비겁이라고 하는 멀지 비겁이라고 하는 비겁, 멀지 비겁 뭐 이렇게 비겁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건강 지켜주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건강 지켜주고 사는 거다. 건강을 지켜주고 사는 건데 그 건강이라는 것은 상대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지 자기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건강 지킨다는 게. 그래서 힘든 일은 내가 하고 쉬운 일은 너한테 양보하면서 항상 몸을 쓰고 상대의 일을 내 일처럼 하려고 사는 것이 비겁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건강을 지켜주라는 것은 사람관계에 대해서 사람관계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든지 다 자기 관리를 할 줄 안다지만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사는 게 사람인데 비겁이라는 것은 서로 역할 중에 사람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역할. 필요 이상 상대방한테 개입하려고 하지도 않고 필요 이상 상대방한테 간섭받고 싶지도 않은 그런 서로 독립된 주체로서 서로 존중되기를 원하는 게 비겁이에요. 그 간격 조절을 잘 하시는 게 비겁이에요. 그게 서로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전화 오면서 상담하기를 이렇게 하면 난 사람한테 이용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배신자도 없고 배신자들은 되게 한 사람이 배신이라고 하나요? 배신 당한 사람이 배신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음양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한 인간관계의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관계 조정 이런 것들은 겁지가 않는 거죠. 그럴 조정 능력은 관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이 있어야 상대의 일을 내 일처럼 하지. 식상이 있으면 네 일은 네가 하고 내 일은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쉬운 일을 하고 네가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을 하고 이러니 배신이라는 얘기라는 것이 이게 뭐 귀신이라나 이제는 요즘은 경제적인 행방보다 능력을 갖다 갖춰서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그렇군요. 궁극적인 비겁이라는 것은 인간 평등주의예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 관격이 여기 계시는데 관격 같은 경우는 관격은 일 열심히 하고 사셔야지. 일을 열심히 하고 사셔야 돼요. 관격은 정말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하고 쉬운 일은 내 옆 사람한테 양보하는 걸로 살아야죠.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다가 바뀌는 게 있어요.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관격이 하는 거죠. 관격들은 일을 갖다가
결국 학을 만들기도 하는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신앙관계가 돼야 되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신앙관계는 일을 만드는 거고요. 신약관계는 일이 만들어진 걸 행해야 되는 거죠. 신약한 관객이 한 조직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조직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이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죠. 이 얘기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신앙한 관객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조직을 갖다가 재편성해야 될 일이 됐다는 얘기죠. 네? 리드가 되고 싶어요. 어디요? 재편성과 조정의 차이는 뭔가요? 어디요? 재편성과 조정의 차이는 뭔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셔야 때가 제일 심심하지. 그냥 적기에 급하시면 그건 뭐 이해 안 되는 거 적어봐야 도움도 안 돼. 그 신앙관계이라는 것은 자기 패턴에 맞게 조직을 구성해요. 조직 구성력을 가져요. 그래서 신앙관객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은 그 사람 입맛에 맞춰서 조직이 구성돼요. 대개 신약관객은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정리정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 조직에 대한 와해. 요즘 이렇게 M&A가 많이 벌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조직이 이렇게 와해되는 것은 신약한 관객이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인원 감축을 갖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사주 구성이 신약관급이기 때문에 이미 조직이라는 자체가 이미 조금 서서히 구조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런 구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팔자를 보고 툭 이렇게 아셔야지. 왜 이렇게 됐겠네, 이렇게 됐겠네. 그럼 선생님들도 머릿속에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어. 그럼 신약한 간격은 나쁜 거네요. 선생님들 왜 나빠? 선생님들은 회사가 관살이 비대해졌어. 그건 일을 만드는 능력이요. 근데 일간의 능력은 쇠약했어. 그럼 대개 회사가 너무 비대해짐으로써 사람을 갖다가 멀리한다. 한 개인 사람을 갖다 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인원 감축에 대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대개 요즘은 별로 없는데 IMF 지나서 한 3년 정도 5년 정도 사주면 백발백중 다 그런 사람들만 사주봤어. 보나마나 그 사람 이 회사 가서 구조조정 해야 될 뿐이구나 이거. 대개 회사 사장님들 사주는 다 관왕 신약 사주예요. 회사 가서 한 일 뭐예요? 인원 감축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원 감축 왜 하는데? 인건비 줄이는 게 제일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갖다 많이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갖다 선생님들은 혹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심상은 일이 너무 많아. 이 복잡한 일을 갖다가 어떻게든 구조조정을 해야 돼. 구조조정. 인원 감축해야 돼. 그걸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함께 고통을 감수하자고 얘기를 해요. 함께 이 고충을 감수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팔자에 비견이 그나마니까 비식 하나 있으면 배가 어떻게 뭐하러 회사에서 충성할 일 있어? 그죠? 그만두면 말지. 그럼 그만두는 거죠. 근데 그분은 고충을 같이 감수하자고 그럽니다. 절대 사람을 자르지는 않죠. 고충을 같이 감수하자고.
근데 그 고충을 왜 내가 너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같이 할 수 없는 이유죠. 되게 신앙한 관계는 고충을 같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면, 이렇게 같이 하면, 네? 마치 인생 자체나 삶 자체의 패러다임을 갖다가 구사하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국가는 이렇게 가야 된다. 국가는 이렇게 재건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 패턴에 맞게 조직 구성을 하죠. 되게 신앙가격들은 회사에 가면 자기 입맛에 맞는 조직을 갖다가 만들어요.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나중에는 10명이 되고, 되게 신앙관객들이 대개 회사에서 보면 30년 짬밥이 있는 그 뭐라 하죠? 회사에서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그 공무원 분들 뭐라 그래요? 창원 멤버 공신록에 1등으로 간 사람, 이런 분들이 대개 신앙관계이고, 세상 속에 밑바탕이 되는 데는 관이기도 하고 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관객들은 일 잘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관이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관은 항상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하고 가장 늦게까지 일을 갖다가 마무리하는 게 관이에요. 그래서 관이 일을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관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제격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어떤 편의로운 환경을 제공하셔야죠. 편의로운 환경. 인터넷 같은데 어떤 그냥 좀 많은 어떤 인터넷 같은 웹 같은 경우 상황 자체가 거의 다 무료적 환경이 많죠. 무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무료적 환경. 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편의 제공, 마치 공원과 같이 공원, 쉼터, 살면서 좀 이렇게 살다가 지치고 하면 좀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다 늘 만들어내셔야 돼요. 근데 제격이 꼭 이렇게 돈을 유료화시키려고 하고, 저 나쁜 사람이에요. 저거 봐요, 저. 지금 이미 무료화시켜야 되는 저 제격인데, 무료화시켜야 되는 저렇게 돈을 갖다 떡 내라고 했으니 저 벌써 나쁜 사람이에요. 제격이 뭐든 무료해야지. 어떻게 돈을 갖다가. 제격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냥 같이 공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편의를 제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 제격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편의를 제공했으니 너한테 이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는 거고요. 그 당연하다 여기든지 내가 왜 그 손해를 봐야 되는 마음이 안 들어요. 종제격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원래 당신 것들이었었는데 당신 거를 내가 갖고 온 것이 미안한 거지. 당신의 특권을 갖다가 내가 그걸 갖다 갖는 게 미안한 것이 존재인데, 존재를 부자라고 생각해요. 존재는 부자가 아니에요. 내 것을 갖다 하나도 소유하지 말고 내 것을 갖다 다 세상 속에 기부해야 되는 게 제격이죠. 어떻게 제격이 내 거를 소유하게 돼요. 사람 편하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제격. 그렇다고 정말 팔자대로 살면 큰일 나요. 마누라한테는 쫓겨나는 거예요. 안 쫓겨나려니까 조금 그렇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적법한가를 맡다가 따져 묻는 걸 말하는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되게 이렇게 제격으로다가 이렇게 제격의 어떤 성격 여부라는 그런 것은, 성격 여부는 그냥 사회 속에서의 어떤 이렇게 환경, 이렇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건강한 환경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갖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 계속 인도해야 돼요. 그 제격이 신앙해지는 순간 자기에 대한 자기 것에 대한 소유적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담벼락이 높아지는 이유가 돼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지주들이 동남아들은 지주들 큰 집 옆에는 수도배관이 담벼락에 딱 쫙 뺑 돌려가면서 수도배관이 되는 거 아시나요? 저 태국 같은 데나 동남아 같은 부귀한 사람들은 벽이 이렇게 해서 벽 옆에다가 수도를 갖다 해서 그 근처에 집 없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물 먹고 전기도 이렇게 시설도 해놨어요. 핸드폰 충전해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담벼락 쳐놓고는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같이 공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황궁에서도 황궁 같은 경우도 황궁 주변의 담벼락에서는 반드시 민생들을 갖다가 돕는 그런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향방을 갖다 조성해 놔야 되는 것이 같이 공유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오래 유지가 되는 것은 결국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 함께하는 것이 정말 담벼락 높게 쌓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담벼락을 갖다 낮추고 함께하려고 하는 것이 더 오래 가죠.